왜 환절기에는 부고가 더 많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봄이나 가을이 되면 갑자기 주변에서 부고 소식이 많아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지난주에 지인 부고장을 받고 문상만 3번을 갔는데요. 과연 환절기에는 정말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신 의학 연구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환절기 사망률 증가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환절기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는 정말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될까요? 먼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란셋이라는 저명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봄과 가을 환절기에는 실제로 사망률이 약 10에서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와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는 심장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무려 18%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망의 원인별로 계절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암 질환의 경우 계절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심혈관 질환은 뚜렷한 계절적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통계 자료만 봐도 환절기에 부고가 많다는 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닌 실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절기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이 천 조절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에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일교차가 커지는데 우리 몸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천조절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조절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빈번하게 반복되면 혈압 변동이 심해지고 심혈관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지속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부담이 늘어나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환절기에는 혈압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온이 낮을 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오후에 기온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내려가는 패턴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죠.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러한 변동성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압의 변동성 그 자체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에는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혈압이 계속 오르내리는 것이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학술지 플로스1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추운 날씨에 노출되었을 경우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이는 말초 혈관 저항을 증가시켜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심근어 혈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혈관 질환이 호흡기 감염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감염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날씨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호흡기 점막이 약해지고 실내외 활동 패턴이 바뀌면서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독감,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은 특히 노약자에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독감 감염이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독감 감염 후 심근경색 위험이 최대 6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혈관 내벽에 손상을 주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며 심장 근육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서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심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초겨울에도 비슷한 이유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네 번째는 환절기에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망률 증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꽃가루가, 가을에는 각종 곰팡이, 포자와 먼지가 공기 중에 많이 떠다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호흡기 문제가 심해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환절기에는 일조량의 변화로 인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이 시기에 시간 변경으로 인한 생체 리듬 교란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면역 기능 저하와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유는 대기오염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대기오염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것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흔히 PM2.5라고 부르는 작은 먼지 입자의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시기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은 폐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자율신경계 기능을 방해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 악영향을 미쳐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여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대기오염 노출 후 24시간 이내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이 아닌 계절의 영향을 받는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변하면 혈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혈관 속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진답니다. 둘째, 심부전 악화입니다. 날씨가 변할 때 심장에 무리가 가면서 기존에 있던 심부전 증상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셋째, 호흡기 감염과 그 합병증입니다. 독감이나 폐렴은 젊은 분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답니다. 넷째, 만성질환의 악화입니다. 당뇨, 폐질환, 신장 문제 같은 만성질환들은 환절기에 특히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다섯째, 자율신경 관련 질환입니다. 기온 변화에 자율신경계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지럼증,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환절기 사망률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환절기 사망률이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증가했지만 45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환절기 사망률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환절기 사망률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령자일수록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면역력이 저하돼 있어 환절기의 급격한 변화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죠.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발견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른바 겨울철 초과 사망률 역설이라는 건데요. 의외로 가장 추운 북유럽 국가들이 오히려 겨울철 사망률 증가가 적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유럽 국가들에서 겨울철 사망률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반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정말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발견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연료 빈곤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이는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난방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주택 단열이 우수하고 난방 시스템이 효율적인 반면 남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단열이 부족하고 난방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내 온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환절기 사망률은 단순히 바깥 날씨가 아니라 실내 환경과 경제적 형편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절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천 변화에 따라 옷을 입고 벗는 등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머리, 목, 손목, 발목 등 열이 많이 손실되는 부위 잘 보호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기온 변화에 대비해 가디건이나 재킷을 항상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환절기에는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면역력이 향상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좋아집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자율신경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셋째,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수분과 비타민C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체내의 수분이 빠르게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환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고 갑작스러운 증상 변화가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혈압 측정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실내 환경 관리에도 신경 써주세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사용과 규칙적인 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영양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비타민 D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겨울철에는 햇빛 노출이 줄어 비타민 D 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연어, 참치, 계란, 노른자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필요시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 및 주사제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추운 날씨에는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따뜻한 채소 수프나 찜 요리 등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생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베리류나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버섯류도 추천합니다. 7번째,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는 게 좋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연령에 맞는 예방접종도 고려해 보세요. 예방접종은 환절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8번째, 환절기에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가벼운 요가, 규칙적인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 심리적 안정은 자율신경계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환절기 사망률 증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뚜렷한 계절적 패턴을 보이는데요. 급격한 혈관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며 특히 아침에 기상 후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한 대기오염 노출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실내 공기질도 잘 관리해 주세요. 환절기 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대응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게 환절기를 보낼 수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